자, 교과서 70쪽. 다음은 일제강점기 우리 역사 연구입니다. 자,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사를 왜곡하였다. 자,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이 우리를 식민 통치한 것,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착취하고 수탈하고 지배하는 이런 모습 자체를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 자체를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이 우리 역사를 만들게 되는데 이 우리 역사를 일본이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식민주의 역사관 혹은 식민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의 역사, 한국사 왜곡의 실태,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서 잠시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한국의 역사가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에 의해 좌우되었으며 19세기 말까지도 고대 사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역사의 초창기부터 우리는 늘 중국의 도움을 받아 역사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고대 국가 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고대 국가에서는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 주었었죠. 역사를 왜곡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임나 일본부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가능하게 되는가? 우리를 일본의 식민지로 삼은 직후에 일제는 그 동경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어떤 그 팀을 짜게 됩니다. 이것을 조선사 연구회라고 부르는데 이 조선사 연구회에서 우리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37권의 역사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사라고 하는 역사책 37권이 완성된 뒤에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우리 역사책들을 거의 보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결국 37권 조선사 일본이 만든 그 역사책의 면면이 흐르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지배를 우리로 하여금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역사 인식은 그걸 우리는 식민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역사의 타율성, 즉 역사가 외세의 도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역사였다고 하는 거, 늘 중국과 붙여야만 역사적 발전이 설명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1910년 일본이 식민지로 우리를 삼으려고 막 했을 때 이때 역사 발전 단계가 거의 한 10세기 일본의 수준, 즉 고대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고대, 중세도 아니고 고대. 그래서 일본이 그 고대 단계에 맨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역사를 일본이 도와서 중세라는 단계 없이 근대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게 그들이 돕고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일본의 한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맞서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해야 되겠죠. 자, 대표적인 인물 첫 번째 박은식, 신채호. 자, 이 두 분은 한국사가 타율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외세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독자적이고 또 자주적으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발전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들이 역사를 연구했을 때 이건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라 그 역사 연구 자체를 하나의 독립운동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은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 이분들을 우리는 민족주의 역사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은식, 신채호 이 두 분이 있고요. 여 밑에 박은식 선생님과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를 바라보는 구체적인 어떤 입장이 나와 있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은식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라는 망할 수 있다. 없어질 수 있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수 없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서 형체는 무너졌어요. 형체는 무너졌지만
만약에 정신이 담겨있는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형체도 언젠가는 되살릴 수 있다. 그래서 민족 정신, 즉 민족의 혼이 담겨있는 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이 박은식 선생님이고, 이분이 쓴 역사책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책인데 한국 통사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이라는 글자가 통증할 때 통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상당히 많이 아프죠. 그래서 한국의 외세로부터 침략받은 아픈 역사, 한국 통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신 분이 박은식 선생님. 다음은 신채호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의 호는 단제 신채호죠. 자, 이분은 역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나와 나에 맞서는 상대와의 투쟁의 기록이 역사다. 즉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기록이 역사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신채호 선생님이십니다. 특히 이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 민족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가 바로 고대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고구려인들의 기상, 또 신라 화랑도의 정신. 그래서 암울한 시기에 우리 민족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특히 고대사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이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 바로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역사 연구의 두 번째 방향입니다. 백남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백남운 선생님. 한국사가 세계사와 동일한 발전 과정에 따라 발전해 왔음을 주장하였고, 일본은 우리 역사가 세계사의 발전 방향을 따르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 잠깐 볼까요?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역사는 일정한 발전 법칙에 따라 역사가 쭉 발전되어 왔다고 주장을 한 거죠. 원시 공산제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사회, 이렇게 쭉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는 원시, 고대, 중세, 근대 사회로 발전을 해왔는데, 이에 비해 우리만, 조선의 역사만 정체되어 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도 우리는 그냥 고대 단계에 머물러 이쪽으로 진행을 하지 못한 역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백남원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 역사를 연구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특히 우리나라 조선 후기, 외란과 호란 이후에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어떤 그 주체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모습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 때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특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우리 조선 역사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스스로 세계사의 발전 법칙에 의해 다른 여러 민족과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왔다. 즉 우리 역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똑같이 이 단계를 다 밟으면서 이미 근대사회로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한 인물이 바로 백남운 선생님이시고, 이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조선사회경제사라고 하는 책인데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백남운은 한국사가 세계사와 동일한, 다른 게 아니라 보편적인 발전 과정에 따라 발전해 왔음을 주장했던 인물이고요. 그 밖에 이병도, 손진태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진단학회라고 하는 역사 단체를 조직하시게 됩니다. 이 진단학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실증사학이라고 해서 증거 없이 아무거나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우리 독일의 랑케가 주장했던 그 실증사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역사다. 이러한 역사 연구 자체가, 또 일본의 역사 연구 이런 것 자체가 다 결국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시켰다고 주장을 하면서 증거가 있을 때에만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역사학자가 바로 이병도와 손진태이십니다. 또 정인보, 안재홍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조선학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시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박은식, 신채호, 그리고 백남운, 이병도, 손진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는 꼭 알아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은식과 신채호는 역사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나요? 이분은 정신, 혼이 되겠죠? 자, 아와 비아와의, 나와 맞서는 상대와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렇게 신채호 선생님 말씀하셨고요.
다음과 같은 일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 일본이 지금 우리 역사가 한 곳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세 분 중에 누구의 주장을 내세워야 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69쪽과 70쪽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여기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이란 잡지를 간행한 단체. 간행 중에 특히 창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창간.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단체. 한국사가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밝힌 데 힘쓴 인물, 또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자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 인물, 뭐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70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